자, 오늘은 6학년 1학기 갑니다. 자, 국어 교과서가 이제 보시면은 어떠냐 하면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독서라는 것은 독해입니다. 독해. 그래서 어떤 것을 독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생각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사고를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단원이죠. 독서 단원. 공부 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정하고 내용을 예측하기. 여러분 보세요. 대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대상이 정해지면 내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어떤 책을 읽으면 책을 정하면은 보통 뭐를 아나요? 기본적으로 제목 정도를 압니다.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차례 내지는 목차를 알게 되겠죠.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책을 깊이 있게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예측하기고 두 번째는 깊이 읽기, 깊이 있게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해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메타 인지 독해입니다. 메타 인지 독해.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도 이것도 이제 메타 인지인데 글 속에 사고의 구조, 구조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고의 전개 과정입니다. 읽기 전에 준비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읽은 후에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고 본격적으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정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 나누기인데 자, 먼저 뭐냐면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내용을 간추리기. 이건 다 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 생각 나누기는 이 생각 나누기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다양하게 알려면은 남들과 서로 이제 토의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도 하고 생각에 대한 또 생각, 그 생각에 대한 또 생각.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본문 한번 볼까요? 읽을 책을 정하고 내용 예측하기입니다. 첫째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을까요? 굉장히 주변에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적어보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집에서 있죠.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있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문제와 관련된 것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분이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으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패스트 같은 작품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이 읽기 좋게
정리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패스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패스트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다루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패스트 이후에 일어날 일,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패스트 이후에 일어날 일. 그럼 뭐냐면 패스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실제 교과서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나 하면은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인공지능 발달. 그 다음에 자, 환경 문제하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생활과 관련이 있죠. 환경 오염은 우리 생존이나 우리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고, 인공지능 발달은 우리의 삶이나 미래의 삶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품불 없는 외국어 사용.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언어 생활에서의 문제점. 범위가 굉장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좁아지죠. 여러분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지나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본 뉴스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사회 분야를 다룬 책을 찾아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죠? 우리가 좀 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패스트라는 작품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패스트의 작가라든가 그런 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패스트가 어떤 시대를 언제를 배경으로 한다. 그 다음에 패스트의 작가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도표처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첫 번째 환경오염이라면 환경오염이 이제 화재죠. 화재. 환경오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환경오염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뭐로 정할 수도 있을까요? 미세먼지 이런 거 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세먼지, 그렇죠? 공기오염이니까 여러분 이제 환경오염 중에서 범위가 좁은 거 하위 개념이 공기오염이고, 공기오염 중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하면은 또 범위가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세먼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어 나갈 수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글을 쓴 다음에 자기 글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글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의 문제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렇죠? 이 원인이잖아, 이게. 그렇죠? 예,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양한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렇죠? 원인과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생겨나요? 공기 오염의 원인은 나왔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피해는 나와 있는데 공기 오염의 원인,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미세먼지로 생기는 피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냐면은 공기 오염 중에서도 미세먼지로 범위가 좁아져 있는 거죠. 피해가 뭐예요? 결과죠. 예,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어서 피해가 결과가 됩니다. 이거 됐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런 것은 스스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은 혼자 해봐야 됩니다. 토론도 뭐냐면 자기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죠. 어떤 그런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토의 내지는 토론을 하면서 이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의견도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아주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죠?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결과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런 이제 3단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나옵니다. 반전체가 있고 하위계 이제 모둠이 있죠. 그 다음에 혼자, 이런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뭐예요? 도서관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먼저 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야 돼요. 기본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 검색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혹시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기 오염 부메랑. 이건 뭐예요?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오죠. 그죠? 여러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부메랑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부메랑이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지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멀리 던지죠. 부메랑처럼 던졌으면 하늘에서 미세먼지가 되어서 공기 오염이 되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모양이 어때요? 부메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환경운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자죠, 벌써. 환경운동의 어머니 하니까. 그쵸? 레이첼 카슨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분의 이제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대충 말하면 DDT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뭐 1950년대는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DDT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DDT는 밀가루처럼 생겼는데 뿌려도 사람한테 무해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밝혀집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 레이첼 카슨이 돌아오지 않는 봄, 죽은 봄, 뭐 이런 제목이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소설을 이제 그 책을 씁니다. 환경운동책이죠. 소설이 아니고 환경운동책입니다. 아,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꽃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이제 옮겨서 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가 맺게 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 하면은 벌이 다 죽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제 대부분 보면은 바람에 날려서 꽃가루를 그 수분을 하는 옮겨서 수분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벌이나 나비가 혹은 벌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꽃가루 안에 앉아서 다른 곳으로 막 꿀을 따기 위해서 다니면서 수분을 하죠. 예. 그래서 그때 그해 벌들이 모두 뭐 죽고 사라져서 그게 이제 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첼 카슨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책을 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환경 오염과 관련된 책을 본다면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뭐 이런 책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기, 미세먼지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 중에서도 뭐와 관련이 좋아요? 호흡기와 관련이 많죠. 그렇죠? 호흡기와. 이제 그러면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에 대해서 코 점막이라든지 예를 들어 목, 그죠? 기관지, 뭐 후두와 관련된 후두, 기관지, 그다음 폐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오염되거나 병들고 망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단계 책 예측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여기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코를 막고 숨쉬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자, 이게 뭐예요? 하나의 결과죠. 왜 그랬을까?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됐죠? 그래서, 코 막고 숨쉬기 괴로운 것. 공기 오염 위험성을 이야기하나 봐.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그림이죠, 그림. 그림과 뭐를 연결시킵니까? 미세먼지 대탈출이니까 뭐예요? 미세먼지로 대탈출이니까 탈출하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목을 보니 미세먼지를 다룬 책일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가지고 예측한 것이고, 이것은 제목을 가지고 예측한 것이죠. 배경이 온통 회색빛 이런 것을 보니 공기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것도 예측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뒤에 나타난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거와 상관없는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뒤에 뭐예요? 전부 다 빌딩 숲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아스팔트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환경이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환경에 의해서 기침을 하고 코로 숨을 쉬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다룰 문제고, 요거는 뭐예요? 원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 원인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원인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원인,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정한 책의 차례입니다. 이게 어떤 책의 차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살펴보고 내용 예측하기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제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맑은 공기가 그리워요.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이거 개념이죠. 예. 이 맑은 공기가 그리워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이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해서 공기 오염에 따른 문제점을 살짝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미세먼지란 무엇이니까 처음에 개념이에요, 개념. 그렇죠? 미세먼지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미세먼지 이렇게 위험해요. 이건 어떻죠? 미세먼지가 주는 위험성, 다르게 말하면 결과입니다.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위험한 결과들. 그 다음에 뭐야?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미세먼지의 대처 방법입니다. 근데 대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마스크를 낀다든가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아주 거친 아주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그냥 대처 방안이에요. 그렇죠? 대처 방안. 근데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봐요. 이거는 뭐예요? 미세먼지 해결 방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도 사실은 제목이라든가 그림을 보고 독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 책을 읽으면 이건 책은 완전한 독해죠. 글을 읽고 이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제 읽어가는 거죠. 예. 자, 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책 읽기 전에 이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실제로 뭘 해야 되냐? 독해를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앉아서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눈을 하지 마시고, 노트 같은 거 이게 적어서 연습장이나 해서 이렇게 쫙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치우지 마세요. 치우지 말고 이렇게도 적어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빨리 있잖아요. 정돈이 되고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력도 성장하고 사고력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이든지 3학년이든지 4학년이든지 5학년이든지 6학년이든지 그 기본적인 독해하는 것은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2, 3학년 교과서를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6학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독해하는 정도는 초등학생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독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쪽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